네, 안녕하세요. 동생입니다. 저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생물 파트 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정리 부분이기 때문에 기말고사 시험 위주로 나왔으므로 보통 내용 정리를 하는 기본적인 정리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 재원중학교만의 시험 문제를 쌤이 냈으니까 그거 내용을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는 기체교환을 해입니다. 우리 중간고사 때 소화계랑 우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들 기억이 안 나시겠죠? 어디 있었죠? 소화계랑 순환계 있었죠. 이제 기말 때는 호흡계랑 배설계가 나오는데 일단 중요한 건 배설계가 이 다음에 공부할 텐데 배설이란 건 똥 싸는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소화계에서 남은 찌꺼기가 나오는 걸 똥으로 나오는 겁니다. 배설계는 좀 다르니까 그거 일단 많은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착각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호흡계는 기체 교환을 해입니다. 호흡입니다. 사람이 숨 쉬는 거죠. 숨 쉬는 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들숨과 날숨이라는 게 나오는데 들숨 알으시죠? 들이마시는 숨, 날리는 숨, 날숨, 들숨과 날숨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내용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들숨과 날숨을 이루는 호흡계 여러 가지 기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애들은 다 호흡계 관련된 기관입니다. 여기 나오지 않는 애는 뭐다? 호흡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쵸? 항상 공부할 때 호흡계에 속하는 애들, 배설계에 속하는 애들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코 나오고요. 기관, 기관지, 폐, 흉관, 갈비뼈, 또 늑골이라는 다른 표현도 씁니다. 중간에 횡격막도 있고요. 폐 안에는 포도 알갱이처럼 생긴 애가 있는데 걔를 뭐라고 해요? 폐포라고 해줍니다. 이런 애들의 기본적인 기능은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알고 가셔야겠죠? 그렇죠? 이런 것도 안 하고 시험 본다는 건 너무 비매너입니다. 다 알아두시고 기본적인 역할 같은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조금 내용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죠. 아까 필기가 어때? 이런 내용이죠. 폐로 가는데 이 혈액이 동맥인지 정맥인지 항상 헷갈리는 말이에요. 일단 폐가 있으니까요. 폐가 이렇게 좌우에 한 개씩 있습니다. 폐로 갈 거예요. 그쵸? 폐로 가기 위해선 혈관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 인간 어디서 나왔을까요? 일단 모든 혈액의 시작은 어디예요? 하트, 심장이죠. 심장에서 나가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동맥입니다. 심장으로 들어오는 건 정맥이에요. 그렇죠? 폐로 가니까 뭐면 폐동맥이죠. 폐정맥이죠. 이런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폐에서 밖에서부터 들어온 애가 있어요. 그럼 어디서 나왔어요? 심장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동맥이고요. 어떤 기관에서 나가면 정맥이에요. 오케이? 심장이랑 좀 느낌이 달라요. 심장에서 나갈 때 동맥이잖아요. 그 나간 애가 기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면 동맥, 나가면 정맥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기본적인 순서가 이렇게 되고요. 폐에 가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산소 충전입니다. 산소 충전. 그렇기 때문에 산소 농도는 누가 높아요? 동맥과 정맥 중. 충전하러 갔으니까 당연히 정맥이 높죠. 그쵸? 정맥이 높다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기본적인 내용 아셔야 되고요. 보통 이렇게 폐에서 보면은 이런 폐포가 나옵니다. 폐에 있는 포도 알갱이, 폐포가 이렇게 작은 알갱이 된 이유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표면적을 넓게 우리 소화에서 나오는 융털 같은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기체에서 산소를 잘 빼내고 이산탄소를 잘 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이 나오게 되면요, 이렇게 폐포로 들어가는 그림이 있으면 얘는 폐동맥, 나가는 그림이 있으면 폐정맥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능마다 역할 같은 거 다 기본적으로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모형이 나옵니다. 이 모형이 나올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밑에 있는 공막이 있어요. 얘를 우리 사람으로 치면 횡격막입니다. 가로막이라고 하죠. 횡격막만 우리 호흡기에서 유일한 근육이에요.
근육. 얘가 근육이니까 움직여서 전체적인 호흡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횡격막을 밑으로 내렸을 때입니다. 밑으로 내리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애들이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외부로 또 공기가 들어오죠. 이런 숨을 뭐라고 합니까? 공기를 들이마시는 숨, 들숨입니다. 그럼 얘를 위로 올리게 되면 날리게 되죠. 날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각 부위별로 어떤 거를 형상에서 만드는 점들은 알아두셔야 되고요. 당연히 여기 문제 안 나올 리가 없죠. 그렇죠? 이 파트에서 이게 안 나오면 낼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들숨과 날숨의 차이입니다. 들숨과 날숨의 차이 할 때 분명히 쌤이 얘기했습니다. 이 파트는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컨닝 페이퍼를 가지고 간다. 그쵸? 아무도 뭐라고 쓰는 컨닝 페이퍼 바로 내 몸입니다. 내 몸이 컨닝 페이퍼예요. 여기 보세요. 가입법입니다. 들숨 들이마셔요. 가입법은 올라가네요. 그쵸? 숨을 들이마시는데 이런 사람 어딨어요? 그쵸? 들이마시면 올라가죠? 그래서 횡격막은 배로 간다고 해서 배 숨을 배가 쏙 들어가네요. 내려갔다라고 하면 됩니다. 오케이? 내쉬면 올라가게 되죠? 그쵸? 올라간다. 횡격막은 배 느낌으로 하면 흉곽 부피는 어렵지 않아요. 공기가 들어왔어요. 부피가 커지네요. 그치? 흉곽도 폐도 똑같은 공기가 들어오면 커지는 부위가 커지고요. 여기서 폐 내부 압력 얘만 어려워요. 얘만. 압력 나오는데 압력 어려워하지 마세요. 압력하게 되면 우리 과학은 항상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은 균형을 중요시합니다. 모든 균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딱 중간을 만들고 싶어요. 중간.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으면 중간이 되고 싶어요. 그럼 이 중간에 되려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항상 넘쳐나는 높은 곳에서 부족한 낮은 곳으로 이동이 있어야 돼요. 항상 모든 이동은 고에서 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쵸? 바람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고요. 농도도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갑니다. 다 고에서 저로 가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압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공기가 들어와요. 공기가 들어오는 순이면요. 화살표가 이렇게 됐으니까 밖에가 고, 안에가 저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뭐냐면 들숨은 폐 내부 압력이 밖에 대기압보다 낮다. 왜? 저니까요. 그렇죠? 요걸로 외우지 않고도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압력, 이동, 방압까지 폐 이동 이런 것 같은 거 그냥 쉽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기체교환이 이루어지는데 기체교환이 폐에서 한 번, 또 한 번 언제다 이루어져요? 우리 순환할 때 두 번 한다고 했었죠. 폐순환, 온몸순환. 폐에 가서 산소를 충전해서 충전한 산소를 어디로 가져옵니까? 우리 온몸에 있는 세포한테 나눠줍니다. 그쵸? 산소를 나눠주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또 폐에 가서 이산화탄소를 내주고 하는 거니까 그런 전체적인 흐름 같은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흡기가 끝나고요. 다음 배설계입니다. 배설계는 페이지가 한 장밖에 안 되는데 내용이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정확하게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 잘 읽어보시고 배설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두셔야 되고요. 배설이 왜 일어나느냐? 누구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단백질 때문이죠. 이 단백질에서는 CHON이라는 원소가 나오는데요. CHO로는 이산화탄소 물을 만들지만 마지막에 있는 N 이 바로 질소 얘 때문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바로 암모니아가 만들어집니다.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에요. 독성을 우리 몸 안에 돌아다니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간에서 해독작용을 해가지고 바꿔줍니다. 독성이 약한 요소로. 독성이 약하지만 독이 빠진 나쁜 애인데 몸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나쁘죠. 그래서 요소를 빼줘야 돼요. 이 요소를 물과 함께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이 바로 배설인 겁니다. 알겠죠? 그럼 쉽게 해서 오줌 싸는 거예요. 오줌 쌀 때 주성분이 바로 요소라는 거죠. 물이랑 요소. 그래서 그런 과정을 배설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전체적인 과정을 배설이라고 합니다. 그 배설이 이루어지는 거를 디테일하게 봤을 때 바로 우리 몸에 있는 콩팥, 좌우에 또 하나씩 있죠. 콩팥으로 이루어지는데 전체적인 흐름 콩팥이 있고요. 당연히 콩팥으로 들어가면 동맥, 나오면
정맥이에요. 그래서 콩팥 동맥으로 들어갔다가 콩팥 정맥으로 깨끗이 피를 걸러서 나오는 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거 잘 나오겠죠? 이 그림 같은 거 가장 잘 보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세트 하나 나옵니다. 세트가 바로 뭐냐면 이 콩팥 안에는 여러 가지 덩어리, 팀이 있어요. 팀. 그 팀에서 피가 들어오면요. 야! 여기서 빨리 요소 빼내야 돼. 그래서 막 움직여서 밖으로 내보내줘요. 또 다른 팀에서 막 움직여서 내보내줘요. 그 팀이 있는데 그 팀 이름이 바로 뭐냐면 네프론입니다. 네프론. 처음 들어본 거니까 잘 나오겠죠? 네프론이라는 거, 네프론의 구성 성분은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이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가지 그림 잘 알아둬야 되고 얘네가 어떤 일을 해주냐 이 오줌 산성 과정 보겠습니다. 콩팥 동맥이 들어오면요 처음에 사구체로 갑니다. 사구체는 약간 이렇게 한약 다니는 주머니 있죠. 한약을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짜잖아요. 그렇죠? 그런 주머니 형태인 거예요. 그런 주머니. 그럼 약간 실타래가 얽힌 건데 그 얽힌 실타래에서 안열가에서 짜주면은 이 사구체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가지고 알갱이가 작은 애들은 그 밑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그 밑이 바로 받아주는 주머니, 보먼 주머니예요. 보먼 주머니를 받아가지고 옆으로 흘려보내주면 되는데 이 흘려보는 데가 어디냐면 짜가지고 나쁜 물질들 밖으로 걸러줘서 최종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오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최종 오줌관으로 갈 거 아니에요? 오줌관으로 가기 전 이 오줌들이 모이는 얇은 관. 그래서 얇은 새, 오줌, 묘자를 써가지고 뭐라 합니까? 세뇨관이라고 합니다. 세뇨관. 보건주머니랑 세뇨관이랑 연관되어 있어요. 자, 그럼 사구체에서 일단 짜가지고 알갱이를 내보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콩팥동맥 피가 왔는데 피의 주 성분은 혈장 액체 부분과 혈구가 있는데요. 혈구 애들은 알갱이가 커요. 알갱이가 크니까 이 사구체에서 작은 구멍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냥 사구체와 연결된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주는 모세혈관으로 그냥 갑니다. 혈구가 글로 가면 안 돼요. 그렇죠? 오줌에 피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혈구도 가고요. 그리고 다행히 알갱이의 큰 또 뭐 되냐면 단백질. 단백질도 알갱이가 커요. 그러니까 가지 못해요. 알겠죠? 이런 애들은 커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냥 가고 알갱이가 작은 애는 누구냐면 단백질의 최종 분해 형태, 아미노산, 무기염류, 그리고 혈장, 액체 부분 있죠? 그리고 알갱이 작은 포도당 같은 애들도 여기 짜가지고 세뇨관으로 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뇨관으로 가면 인생 아웃인 겁니다. 우리 몸은 다시 못 돌아가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이 세뇨관에서 필요한 걸 다시 뽑아냅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재흡수. 재흡수되는데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꼭 필요한 물질이니까 100% 뽑아내요. 그쵸? 뽑아내면 나중에 물이랑 무기염류 같은 건 무기염류는 짠 소금 같은 성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거는 선택적으로 우리 몸에 너무 짜. 그러면 내보내야 되잖아요. 얘 내보내야 되겠다. 그럼 누구랑 함께? 물과 함께 내보내요. 그래서 많이 내보낼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소음이 없어요. 그럼 야 다시 흡수해야 돼 라고 선택적으로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다시 또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다 빨아들이고 중요한 건 아까 콩팥동맥 사구체에서 걸렀는데 목적은 요소였어요. 요소를 걸렀는데 중간 정말 운 좋게 걸러지지 않는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애는 다시 모세혈관에서 세뇨를 내보내야 돼요. 그런 걸 내보내는 걸 분비라고 합니다. 분비. 알겠죠? 사구체에서 보건주머니라는 걸 여과라고 하고요. 좀 순서가 좀 엉망진창이라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최종 목적은 뭐다? 우리 몸에서 누굴 빼내는 거다? 요소를 빼내는 거다. 요소를 빼내는 거고 선택적으로 물 조금 그리고 무기염류 조금도 같이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오줌의 주성분은 물이 아닌가요? 물 맞습니다. 물 엄청나고 여기서 조금이에요. 선생님, 물은 선택적이 아니라 물을 대부분 많이 내보내는 거잖아요. 이게 선택적이라는 말을 왜 쓰냐면요. 이 콩팥에서 하루 동안 한 180리터를 걸릅니다. 180리터를 거르는데 사람이 하루에 평균 싸는 오줌량이 1.5리터 정도밖에 안 돼요. 그쵸? 그만 2%,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재흡수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보내는 거, 이 과정이 바로 배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루어지는 중요 부분, 이름, 명칭 같은 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기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같은 것도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넘기시면 여러 기관 작용하는 에너지를 얻어 우리 모든 애들 다 종합해서 나오는 건데, 일단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의미보다 호흡하면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에너지를 내서 공부도 하고 소리도 내고 운동도 하고 열도 발생하고 키도 생장도 하는 과정, 그쵸? 이런 게 바로 에너지 내는 과정에서 많은 걸 쓴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과서 외에 문제집을 자주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우리가 하는 호흡이랑 엄청나게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물질이 타는 연소가 나와요. 연소도 보통 화학 반응은 이거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연소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우리 몸에서 불타면 안 되잖아요. 그쵸? 연소는 과정은 비슷하지만, 에너지 내는 것도 비슷하지만 연소는 밖에서 실제로 물체가 불타버리는 그런 활동이라는 거. 이게 호흡과 연소가 산소랑 반응하는 건 비슷한데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느냐 밖에서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호흡, 순환, 배설, 소화계가 혼자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엉켜 있어가지고 어느 하나가 망가지면 전체들이 다 되지 않는다는 내용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생물 파트였고요. 바로 가서 7단원 수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7단원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해수의 순환, 시험 범위 내용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는, 일단 해류라는 게 나오는데 해류의 정의는 알다시피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흐르는 해수의 흐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해류랑 또 하나 뭘 공부하느냐, 조성을 공부합니다. 조성이라는 거는 밀물, 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두 개는 달라요. 알겠죠? 해류는 바다에 엄청 큰 흐름으로서 일정 방향으로만 흐르는 거고요. 조석은요, 하루에 2번 바뀌는 겁니다. 왜? 누구 때문이냐면 달의 인력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방향이 바뀌네요. 그러니까 해류랑은 전혀 다른 거니까 이걸 구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해류를 좀 보자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당연히 난류와 한류가 나옵니다. 우리 지금 난류, 한류, 이게 난류구나 하면 안 돼요. 다음 주가 시험이에요. 난류, 따뜻한 난, 자 쓰죠. 난로 할 때 난이니까, 그쵸? 따뜻한 물이고요. 한류는요, 찬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을 때 당연히 어디가 따뜻해요? 남쪽이 따뜻해요. 북쪽은 추워요. 그러니까 난류는 따뜻한 곳에서 올라오는 거, 한류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람이 된다. 물의 흐르면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난류와 한류 영향인데, 우리나라는 난류면은 여기 보이시죠? 크루시 해류. 딱 봐도 색깔이 엄청 진한 애가 하나 지나가잖아. 얘가 가장 강력한 애구나. 우리나라 근처에 지나갈 때. 얘가 올라가면서 큰 난류를 다시 또 가지가지 난류를 형성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서쪽은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흐름이 좀 적어요. 그래서 같은 위도상에 봤을 때 동쪽이 따뜻합니다. 누구 때문에? 난류 때문에. 그쵸? 이런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특징 가지고 있고요. 여기 나오는 우리나라 난류 있죠? 황해난류, 쿠로시오해류는 우리 근처 지나는 가장 큰 거니까 직접적인 영향 안 해도 간접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동안난류, 북한난류, 연해난류 요 정도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 정도 정도는 선택형이니까 대충 어디 부분에 당연히 북한에 있으니까 북한, 동쪽에 있으니까 동안난류, 저쪽 연해주에 있는 연해전난류, 한류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또 하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동쪽 바다, 동해에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면 뭐가 나온다? 바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조경수역. 조경수역이란 건 이쪽에 플랑크톤이랑 먹을 것이 풍부해서 어자원이 풍부한 곳이 바로 이쪽이죠. 어디? 바로 동해 쪽에 있다는 내용과 이 주변에 있는 전체적인 흐름 같은 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문제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해류는 끝났고요. 해류 끝나면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조석이라고 해가지고 하루에 바닷물이 이렇게 저쪽에서 밀려 들어와요. 밀려 들어오니까 밀물, 들어왔던 물이 썰려 나가요. 선생님 쓸려 나가요. 그래서 썰물입니다. 오케이? 밀물, 썰물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밀물과 썰물이 있고요. 이 밀려 들어오는 물이 가득
만땅 찼어요. 만조. 쭉 빠져나가지고 간단간단해요. 간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만조와 간조 이런 걸 왜 공부하느냐? 바로 이런 그림적인 특징을 이루기 때문에 보통 이런 갯벌이 많은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서해가 넘버원이고요. 다음 남해, 동해 쪽은 별로 없어요. 서해 쪽은 이런 갯벌 때문에 섬이 드러나고 하는데 이런 섬이 드러나면 뭘 해야 됩니까? 갯벌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갯벌 체험할 때 이런 시간 같은 거 알고 가거든요. 왜? 하루에 2번 바뀌니까요. 그래서 그런 흐름 같은 거, 이름, 명칭 같은 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 여기 보면 그래서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이 조석에 인해서 하루에 2번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가장 높이 온 데가 만조, 만조, 낮게 온 데가 간조, 간조. 물이 올라가니까 여기가 밀물, 내려가니까 썰물, 밀물, 썰물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흐름 같은 거 잘 봐두시고 언제 어떤 시기에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 같은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거는 내용이 좀 짧아가지고 할 게 없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딱 보면은 아 이런 문제 나오겠구나 라는 게 감이 잡힐 겁니다. 그 문제가 나옵니다. 그 문제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7 단원도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8단원을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우! 호우! 8단원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도가 변하는 까닭은 열의 이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열과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온도와 열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열은 온도 때문에 이동하는 애를 열이라고 하고요. 온도는 여기 뭐라 나왔습니까? 안 나와 있네요. 이 다음 장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온도는 여기 나오네요. 물체의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또 온도에 대한 얘기가 뭐가 있냐?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를 숫자로, 따뜻하면 움직임이 활발해요. 차가우면 움직임이 느려져요. 그래서 또 뭐가 나오냐? 온도는 물체를 이룬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 이게 다 온도예요. 활발한 정도, 차갑고 뜨거운 정도 나타내는 게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앞에 다시 가보면 당연히 하나밖에 안 써요. 섭씨. 우리 대한민국이니까 서씨밖에 안 씁니다. 그쵸? 서씨밖에 안 쓰고 그러면 열의 단위는 뭘 쓸까요? 열의 단위는 열양을 써가지고 킬로칼로리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런 내용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얘기했습니다. 온도라는 건 활발한 정도, 열은 그럴 때 움직이는 애들, 열인데요. 항상 또 어디로 간다? 자연은 항상 균형, 높고 낮고 균형 맞추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름이 생긴다는 겁니다.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합니다. 라는 내용 나와 있고요. 자, 냉난방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나와서 이제 열의 이동 방법이 어떤 게 나오는데 자, 여기 그림이 나오는 게 바로 뽁뽁이다, 뽁뽁이. 뽁뽁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공간에 에어캡이라고 하죠. 공기가 들어있어서 열 이동을 막는 건데요. 여기서 열 이동 3가지가 나와요. 전도는 직접 옆에 있는 애가 툭 건드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일 때 가장 활발해요. 고체일 때. 액체는 좀 떨어져 있으니까, 기체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뽁뽁이 같은 공기층이 나온다. 이런 거는 뭘 막기 위한 겁니까? 전도를 막기 위한 겁니다. 알겠죠? 다음 밑에 나온 대류. 대류라는 건 기체나 액체가 흘러서 열을 전달을 갖다 주는 건데요. 보통 이런 건 우리 냉난방기, 에어컨은 위에, 난방기는 아래. 왜냐하면 뜨거운 공기는 위로, 찬 공기는 아래로 가는 그런 현상을 이용한 거겠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진공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복사라는 겁니다. 복사라는 건 거의 빛의 형태로 아무것도 없어도 갈 수 있는 그런 형태. 이런 생활 속의 쓰임새 같은 거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뒤에 넘기시면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한 생활 속에 기구들이 있는데요. 이 기구들을 왜 이용하냐면 열은 항상 빠져나가지 않게 보관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겨울철에 추운데 외부로부터 찬 공기가 들어오는 내부로부터 생긴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지 난방 효율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는 걸 단열이라고 해요. 단열을 좋게 모든 건축물을 설계하는데 각 나라마다 게르, 이글루, 하얀집 3가지 형식이 나오는데 그랬을 때 분명히 쌤 여기에 전도, 대류, 복사가 어떻게 했는지 정리를 해줬습니다. 전도는 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옆에 나오는 게 패시브 하우스입니다. 패시브 하우스.
배시마우스가 어디 써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배시마우스요. 이런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여러 가지 활동 같은데요. 이 옥상 녹화, 단열재를 두껍게 하는 거, 3년 유리창 쓰는 거, 그리고 외부 차양 쓰는 거 이런 게 쓰인다는 내용이 패시브하우스에 잘 나와 있고요. 패시브하우스가 바로 복사, 전도, 대류를 잘 이용해서 열 차단을 막는 거고요. 그래서 차가워가 뜨거운 거 심으면 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동을 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뭐가? 열이 이동하는데 그때 이동한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나오죠? 뜨거운 캔, 차가운 물 만나가지고 중간에 온도를 만드는 거. 그래서 온도 나오는데 이 파트에서 분명히 쌤이 여기다가 아주 중요한 식을 하나 써줬습니다. 열량은 어떻게 구한다? B, 즈, 온으로 구하고 해서 이런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알려주고 하나를 묻는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열평형 온도 문제도 여러 번 풀어봤습니다. 열평형 온도 문제를 이제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치? 두 물체가 뜨거움을 찬 물과 만나게 되면 중간 온도가 딱 되면 그때부터 열의 이동이 더 이상 있지 않아서 열 온도가 일정한 구간, 그걸 바로 뭐라고 해요? 열평형 상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열평형 상태 만들어지는 내용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 한번 보시면 되고요. 계산 문제 안 해줘도 되는 거죠?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물질 따라 온도가 변하는 정도가 달라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비열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이네요. 1000g이죠. 1도씩만큼 변하는데 필요한 열량으로서 이 비열이라는 건 왜 나오는 거냐? 모든 물질이 똑같은 열을 가해준다고 해서 온도가 똑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애는 잘 올라가고 어떤 애는 조금 올라가요. 이 차이가 왜 생길까? 그게 바로 물질의 특성입니다. 그 물질의 특성이 바로 이 비열이라는 거죠. 어떤 애는 비열이 높아요. 그러면 열을 가해줘도 온도 변화가 잘 안 돼요. 잘 안 되면 나쁜 거 아닌가요? 우리 중학생인데 단순하게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죠. 온도가 잘 안 올라가지만 안 올라가면 좋은 것도 하나 있죠. 왜? 잘 안 내려가요. 그렇죠? 이런 특징 가지고 있는 게 그 특징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다? 물입니다. 물. 그래서 물은 비열이 높기 때문에 이 물로 인해 가지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들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비열을 이용해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열을 받으면요, 애들 입자들이 움직임이 활발해져요.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건 내가 지금까지 활동하는 범위에 이게 바로 부피잖아요. 부피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 팽창입니다. 열을 받으면 부피가 늘어나는 거. 이런 열 팽창을 이용한 생활 속의 이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열 팽창은요, 기체도 열 팽창을 하지만 기체는 열 팽창을 이용할 이게 좀 상황이 좀 그래요. 상황이 그런 게 뭐냐면 기체는 종류에 관계없이 온도가 늘어날 때 늘어나는 정도가 다 똑같아요. 고체는요, 어떤 애는 잘 늘어나고 어떤 애는 조금 늘어나는 게 차이가 있지만 기체는 다 똑같이 늘어납니다. 그런 내용이 이게 법칙으로 나오는 건데 여기 나와 있네요. 그거 알아두시고요. 생활 속에 열 팽창으로 일어나는 예시 있죠. 이런 걸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쪽 파트는요, 중요한 게 딱 세 가지로 구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비열. 그렇죠? 비열로 인해 가지고 온도 변화가 잘 되는 애, 안 되는 애, 이런 특징이 있는 애라. 그리고 열을 받으면 부피가 늘어나는 열 팽창. 그리고 열의 전달 방법, 전도, 대류, 복사, 이런 세 가지 예시를 헷갈리지 않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세 가지 예시를 헷갈리게 되면 많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 뒷장 가면 마지막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뭐가 나옵니까? 열 팽창의 꽃, 바잉 메탈입니다. 바잉 메탈이라는 건 물체가 하나 있어요. 옆에 똑같은 물체 A, B를 뒀는데요. A, B 특징이 뭐냐면 열 팽창 정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가열을 해줬더니 A는 이만큼 평소보다 조금 늘어났어요. B는 평소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그쵸? 근데 이게 붙어 있었더니 이게 어떤 일이 생겨버리냐?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개입니다. 어느 쪽으로 꺾이느냐? 열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꺾여버립니다. 왜? B가 더 많이 늘어나니까 운동장 트랙으로 쳤을 때 여기는 바깥쪽, 여기는 안쪽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일을 가지고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연결 장치를 다는 거예요. 연결 장치를 달았을 때 열을 가해져가지고 팽창이 되면 얘가 늘어나서 이게 뚝 떨어져 버리네요. 떨어져 버리면 더 이상 전기가 흐르지 않아서 이 전기 사용을 멈추게 하는 장치에 사용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걸 만약에 냉각시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냉각시키면 부피가 감소해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A는 잘 안 되니까 평소보다 이만큼 줄어들었어요. 근데 B는 이만큼 줄어든 거예요. 왜? B가 열팽창 정도가 잘 되니까 냉각해도 잘 줄어드니까.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이렇게 비게 되겠죠. 아까랑은 반대로 비게 되네요. 그쵸? 아까랑 가열했을 때랑 냉각했을 때는 휘는 방향이 반대가 된답니다. 알겠죠? 이것도 다 바이메탈의 큰 특징이고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이런 내용까지 공부해서 하게 되면은 바로 8단원도 모두가 끝입니다. 내용이 쌤이 지금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왜냐? 중요한 건 이미 알고 있다는 기본적인 상식 칸에서 정리한 거니까 쌤이 찍어준 내용이랑 이런 거에서 잘 공부하시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 없을 거고요. 그리고 과학 문제는 쌤이 제발 얘기하지만 문제 풀 때 1번이 있어요. 1번 문제만 풀어요. 좀 맞아. 100%요. 동그라미 치세요. 2번 문제 쭉 맞아. 아니야. 얘는 아니야. X를 치면 됩니다. 3번 애매해요. 왜냐면 과학에서는요 100%인 거 100% 아니고 이런 게 확실하게 있는 게 없어요. 과학에서는요 일어날 확률이 높은 것 낮은 것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좀 애매모호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삼각형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삼각형을 하고 4번, 5번까지 끝까지 읽는 습관도 들여야 되고요. 중간에 지문이 있는데 지문에 앞만 보고 이거 맞는 얘기야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지문을 끝까지 읽고 이 전체적인 흐름이 다 맞는지 완벽히 보셔야 합니다. 알겠죠? 쌤이 이쪽 파트는 좀 내용 어렵게 내는 게 좀 내용 어려운 게 아니라 내용 낼 문제가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말장난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말장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말장난에 속지 마시고 끝까지 잘 읽으시면 100점 누구든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과학 100점.